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과방위원장 최민희가 보여주고 있는 만행이 정말로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최민희랑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라고 한다면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여성 의원들 중에서 좀 희한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몇 명이 있죠, 그쵸? 남순인순인가 뭔가 그 뭐였습니까? 뭐 이름 네 글자이면 희한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인간 같은 경우는 비례였는데 그렇게 이제 설치고 댕기다가 결국 공천 못 받고 지금 나가리 되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소리나 꽥꽥 지를 줄 알고 모욕감이나 줄 줄 아는데 그렇게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못 받았으니까 뭐 사회생활이나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쵸? 그 뭐 완장차고 그렇게 헛소리나 하는 거나 할 줄 알지. 그런 인간이 그대로 사회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최민희 같은 캐릭터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최민희인데 이 최민희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굉장히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저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최민희 본인 스스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너무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고 그 결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쌓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요런 지금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제 그 과방위 청문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같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최민희에 대해 가지고 약간 껄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게 제 눈에 포착이 돼 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볼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번에 결국에 최민희가 주도해서 과방위에서 김태규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 같은 경우도 김태규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 비공개라서 말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겨레는 제가 봤을 때 신문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한 걸레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을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김태규 부장판사한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 자료입니다. 비공개 자료. 왜 비공개입니까?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내부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할 수가 없죠. 왜?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니까. 왜 충족이 안 됩니까? 지들이 지금 이준수 위원장을 갖다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2명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의결시킬 수가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직무정지가 됐으니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김태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의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서 공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민주당 쪽에서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규가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정상인 것이죠. 한걸레 근데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비공개라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민주당이 뭐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김태규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도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약간 조금 권력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좀 재미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자, 앉으세요. 저기 행정실은 제가 지금 앉으라는 말을 몇 번 했나 좀 봐주실래요? 예, 앉으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표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최민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김태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고발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돌발 상황 한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최민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짜증이 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표결하고 빨리 이제 거수로 이거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동영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의견 얘기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자, 요 지금 이제 장면에서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무엇이냐?
최민희랑 그다음에 정동영 양측 사이에 묘한 지금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동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한마디 좀 거들면서 의견이라고 하지만 한마디 좀 거들면서 뭐겠습니까? 기록으로 남겨놓고 기사거리도 하나 좀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최민희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시 제가 그 들려드릴 텐데 정동영 분명히 손을 들거든요. 근데 그 손을 든 거를 최민희가 몇 초 정도 응시하다가 쯧 같은 약간 좀 입으로 뭔가 약간 요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이라고 해야 하나 이걸 뭐라 해야 하나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소리도 들릴 텐데 요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특히나 최민희의 그 표정 이 정동영이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표정 한번 주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결 자,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최민희 입장에서는 정동영에 대해 가지고 탐탁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영상을 쭉 보셨을 때 최민희가 정동영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발견 못할 수가 없죠. 그냥 눈을 갖다가 지금 아이 컨택 한 5초 이상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명확하게 정동영이가 손을 들고 정동영이가 발언하고 싶다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최민희가 다시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음 영상 틀어주시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동영이가 손을 들어가지고 의견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받고 그거를 최민희가 다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최민희가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반대쪽 쳐다보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정동영한테 시간 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왜 도대체 최민희가 정동영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표정이랑 그다음에 발언도 하고 그리고 애써 정동영한테 약간 좀 저렇게 손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안 주는 것도 약간 좀 묘한데 이게 이제 활용 정점이 뭐였냐? 정동영이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시간을 받아요. 시간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청문회에 나왔으면은 뭐 얘기를 해야 되고 김태규 지금 권한 대행이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고발 조치를 취하는 거다 뭐다 아마 하나만한 얘기를 갖다 정동영이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동영이 마지막에 얘기를 듣고 최민희가 뭐라고 맞받아치냐? 놀랍게도 최민희가 맞받아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정동영 인정합니까? 위원님. 물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십시오. 예. 자, 표결하겠습니다. 정동영이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뭡니까? 김태규 이제 그 권한대행한테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김태규 권한대행이 대답해도 됩니까라고 하니까 대번에 이제 최민희가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원래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김태규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압박을 넣거나 압력을 넣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작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동영한테 꼽주기 위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뭐 의사진행 발언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정동영 당신은 나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최민희 자기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김태규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냐 대놓고 지금 정동영한테 꼽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꼽을 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김태규 권한대행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동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뻘쭘하겠고 뻘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나쁘겠죠. 정치 경력을 따져보나 뭘 따져보든지 간에 정동영이 훨씬 더 선배고 심지어 정동영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 자체가 정동영 캠프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으면 아무리 지가 과방위원장이라고 해도 질문을 해서는 뭐 안 되는 거라고 해도 그냥 뭐 질문했으면 뭐 대답해라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굳이 정동영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꼽을 준다.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부적으로 최민희에 대해 가지고 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 영상을 보니까 제 눈에 좀 띄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과방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반까지 이루어졌어요. 막판에 가서는 이게 새벽 2시까지 저런 식의 분위기로
쏘아붙이고 막말하고 고성을 막 지르고 이런 상태에서 2시 반까지 하면은 웬만한 어떤 그 제정신인 사람도 그거 뭐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태규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증인 선서를 하는데 이게 12시가 지났으니까 하루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증인 선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장면은 또 저는 처음 봤는데 증인 선서 그거 글씨가 쓰여 있는 것도 똑바로 못 읽습니다. 글씨 쓰여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글씨를 그냥 읽지를 못해요. 계속 버벅거리고 말이 막 꼬이고 얼마나 이제 그게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겠냐고요. 지금 김태규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의원들조차도 뭐라고 하냐? 야 이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야 이거 뭐 우리가 뭐 16시간 넘게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지들이 얘기하고 최민희 같은 경우도 다음에는 본질에 집중하자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는데 본질에 집중하려면 지만 똑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본질을 따진다면 그냥 청문회가 필요가 없죠. 뭐 하겠습니까 지금 맨날 이진수 불러다가 김태규 불러다가 뭔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법률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한 4번 5번 새벽 2시 반까지 계속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면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청문회를 열지 말고 최민희가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원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